독일 의회가 어떤 그 입법 절차를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입법 절차를 주로 담당하는 것은 연방 하원입니다. 이 점이 다른 나라의 그 상하원 제도하고 조금 많이 다른 편인데요. 상원은 스스로 자기가 법안을 상원에 이렇게 제출해서 법안을 심의할 수가 없고요. 상원이 법안을 제안할 때는 하원의 법안을 제안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원 내각제는 정부도 법안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안을 제안하는 대상은 하원에 대해서 연방의회에 대해서만 가능하고요.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주체는 상원과 그 다음에 정부, 행정부하고 그 다음에 연방하원의 의원인데, 연방하원 의원이 제안할 때는 전체 정원의 5%의 지지를 받든가 교섭단체의 동의를 받아서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방상원이 연방의회의 법안을 제안할 때는 이 연방상원은 주의 협의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방상원이 연방하원에 법안을 제안하려면 연방정부의 검토를 받아야 되고요. 연방정부가 법안을 제안할 때도 주의 협의체인 연방사원의 검토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연방상원이든 연방정부든 간에 연방하원에 법안을 제안할 때는 서로 간의 검토가 필요하다. 요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연방정부, 그러니까 수상이나 장관들은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의 다수파에 의해서 구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연방하원에 법안을 제안할 때는 이 상원의 검토를 받기 싫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연방정부의 이름으로 제안하는 게 아니고 연방정부와 같은 다수 세력인 연방하원의 의원을 통해서 법안을 제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우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위헌 논란이 지금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연방하원의 법안이 제안되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위원회를 거치고 또 본회의를 거쳐서 의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결이 된 이후에는 이 법안은 상원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법안이 확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방의회, 연방하원이 의결을 한 이후에 법률로서 성립이 되려면 다시 상원에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동의를 요하는 법률과 그 외의 법률이라는 법률에 어떤 구분이 있는데요. 이 동의를 요하는 법률이라는 것은 주로 주와 관계된 주의 어떤 조직이 변경된다든가 주 기관의 권한이 변경된다든가 또 주의 부담이 따르는 조세라든가 세금과 관련된다든가 이런 것처럼 주와 관련된 일정한 사항일 경우에는 동의를 요하는 법률이라고 합니다. 이런 동의를 요하는 법률일 경우에 그것이 하원에서 의결이 돼서 넘어오면 상원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법안을 부결시킬 수가 있어요. 원래 상원과 하원이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양원협의회를 구성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이때는 상원이 양원협의회의 구성을 하지 않고 요구를 하지 않게 되면 이럴 경우에는 그 법률안은 부결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원이 양원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양원협의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하원과 또 정부도 이 양원협의회에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상원이 양원협의회 요청 없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두 주체의 요구에 의해서 양원협의회가 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요하는 법률일 경우에 또 양원협의회가 열렸다면 그렇다면 양원협의회에서 다시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것이 다시 상원과 하원으로 가서 그래서 다시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의결 절차를 두세 번 거친 다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안 됐다. 그러면은 그 법률안은 부결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동의를 요하지 않는 법률일 경우에는 아까와 같은 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법률들인데요. 이러한 법률을 동의를 요하지 않는 법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의제기 법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방의회 하원을 통과해서 의결을 통과해서 그래서 넘어온 법률안에 대해서 상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대로 법률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상원에 또 다른 절차가 필요 없고 상원이 굳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법률로서 성립되어서 대통령의 공포를 거쳐서 법률이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원을 통과한 법률안이 상원에 이의 제기가 있을 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의를 요하지 않는 법률, 이의 제기 법률을 상원이 이의 제기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하원이 제적 의원 과반수로 상원의 이의를 기각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기각시켰을 때는 다시 하원에서 의결된 그 법률안은 상원의 이의가 없는 걸로 법률이 완전히 성립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동의를 요하지 않는 법률, 이의제기 법률에 대해서 상원이 이의 제기를 했는데 하원에서 제적 의원 과반수가 못 돼서 이것을 상원의 이의를 기각시키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자동으로 양원협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의 제기가 된 법률에 대해서는 양원협의회가 자동으로 구성이 되고 이 양원협의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든가 통과해서 수정 권고된 그 법률안이 다시 연방의회를 통과시키지 못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역시 부결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독일의 의회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세계 주요국의 의회 제도를 설명드리고 있는데 준비하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이 시리즈를 괜히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일본이나 미국,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까지 쭉 설명을 이렇게 진행할까 하고 있었는데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지는 저도 알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